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쉬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인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합스부르크 왕실의 황후였던 엘리자베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이야기해볼 인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미뤄졌네요.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인공으로 죽음도 사랑에 빠지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외모의 황후였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인물이라 뮤지컬 속 주인공으로 환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그녀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엘리자베트 아말리에 오이게니는 1837년 12월 24일 바이에른 공장 막시밀리안 요제프와 루도비카 공주의 네 번째 아이이자 둘째 딸로 독일 미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루도비카 공주는 바이에른의 왕 루드비 1세의 이복 동생입니다. 엘리자베트의 아버지 막시밀리언은 당시 귀족들과는 좀 다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커스 좋아하고 시골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토끼, 양 등의 동물을 기르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천진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예술가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이들 가족은 궁정에서 좀 떨어져서 궁정 의례에서 벗어나 포센호펜이라는 한적한 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엘리자베트와 그녀의 형제들은 시골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특히 엘리자베트는 말을 타는 걸 좋아해서 시골길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문학과 시를 접하면서 엘리자베트 역시 자유분방하면서도 문학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고 시시라고 불리며 사랑받게 됩니다. 이 시시는 엘리자베트의 약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시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외모가 조금 평범한 편에 속했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미남이었고 덕분에 딸들이 다 절세 미녀였다고 합니다. 시시는 성격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또 이 아버지의 비텔스바흐 가게가 유전적인 정신병력을 좀 가지고 있는 집안이어서 시시에게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는 프란츠 요제프였는데 그의 어머니 조피 프리데르크 도로테아가 엘리자베트의 어머니의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트 시시에게는 이모인 것이죠. 조피는 이 황제의 어머니니까 당시 엄청난 권세를 부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조피의 남편이 황위에 올라야 했지만 유럽 전역에 불고 있는 이 혁명의 열기를 막아내기에 너무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아들을 황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황실은 근친혼을 많이 했었고 조피는 자신의 아들 프란츠 요제프의 짝으로 자신의 조카이자 이 시시의 언니인 헬레네를 선택합니다. 황제인 프란츠 요제프의 의사를 꼭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조피는 이 호프부르크 왕국의 유일한 여장부, 대장부다라고 묘사될 만큼 아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말이라면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황제와 결혼을 하면 황후가 되는 거니까 가문의 영광인 결혼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1853년 시시의 가족은 이 결혼 제안을 받기 위해 바트이슐 휴양지에 초대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헬레네 그리고 시시도 같이 가게 됩니다. 헬레네를 만난 23살의 프란츠 요제프. 사실 헬레네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여성이었는데 낯가림도 좀 심한 성격이어서 프란츠를 만나도 눈도 똑바로 못 보고 눈길을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도회가 열렸는데 헬레네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을 했지만 나 황후가 된다고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고 거의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었죠. 반면 15살에 천진난만한 이 시시는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매력 뿜뿜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프란츠의 시선은 아름답고 발랄하면서도 우아한 소녀 시시의 모습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헬레네는 이미 뒷전인 상황이 되었죠. 조피는 프란츠에게 빨리 헬레네에게 프로포즈를 해 라고 강요를 했지만 이미 시시에게 반해버린 프란츠는
시시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하며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8일 자신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 프란츠는 시시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죠. 시시는 자신이 황후가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쏟으며 이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곧 약혼을 공표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어떤 운명으로 다가올지 판단하기에 그녀는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헬레네와 시시는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고 헬레네는 쓸쓸히 바이에른으로 돌아갔죠. 이후 헬레네는 투른탁시스의 제후 막시밀리언 안톤과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생활은 무척 행복했지만 이 아름다운 자매를 시기하는 이가 있었던지 헬레네의 남편 안톤은 결혼 9년 만에 사망을 했고 헬레네 역시 우울증을 앓다가 189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시시와 프란츠는 약혼을 한 지 8개월 후인 1854년 4월 4일 빈 아우구스티너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락셈부르크 성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신혼생활은 시시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4월임에도 여전히 춥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던 당시는 이 크림 전쟁과 계속되는 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제국의 여러 민족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프란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했고 어린 황후 시시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행복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이 갑갑한 궁정생활에 적응하는데 발목을 잡게 됩니다. 숨막힐 듯 엄격한 격식을 갖춰야 하니 궁정예절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시는 시어머니 조피와 갈등하게 됩니다. 결혼식 직전 시시가 시어머니 조피에게 받은 것은 6페이지에 달하는 궁중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기의 제국 오스트리아를 이끌어 가려면 강력한 황실이 되어야 하고 황후는 더욱더 위험이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조피가 이 시시에게 궁중예법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 조피는 자유분방한 시시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궁정에 맞는 예법을 익혀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황후를 만들려고 했죠. 걸음걸이, 몸짓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시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호통을 치고 몰아붙여서 시시는 이모이자 시어머니인 조피를 두려워했고 급기야는 증오하게 되고 맙니다. 프란츠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중재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중재할 수가 없었겠죠. 어머니는 너무 막강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마마보이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시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남편 프란츠에게 실망을 했고 더욱더 불행한 궁정생활에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면서 기침 발작을 했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올 때는 겁을 먹으면서 벌벌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결혼한 지 10개월 후 엘리자베트는 임신을 했고 1855년 첫 딸 조피를 낳습니다. 시어머니 조피와 같은 이름이네요. 조피는 시시를 어리고 어리석은 엄마라고 매도하면서 시시의 상의도 없이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또 시시가 아이의 젖을 먹이거나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856년 시시는 또 둘째 딸 기젤라를 낳았는데 조피가 또 이 딸을 데려가 버리죠. 시시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갈 때면 방문객처럼 다른 층으로 올라가서 만나야 했는데요. 아이들은 또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인 시시보다 할머니 조피를 더 따르는 모습을 보여서 시시를 또 한 번 절망케 합니다. 시시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반격을 하죠. 1856년 남편인 황제 프란츠에게 주장을 합니다. 딸들의 양육권은 나한테 있는데 왜 시어머니 조피가 양육해야 되나요? 딸들을 키울 수 있게 제발 도와줘요. 나에게 양육권을 달라고요. 하며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는데요. 당시 조피는 더욱더 아름다워져서 이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프란츠. 거기다가 조피는 정치적인 실수를 해서 좀 입지가 좁아진 터여서 딸들의 양육권을 아내 시시에게 넘겨줍니다.
시시는 너무나 기뻐서 1857년 5월 프란츠의 헝가리 방문에 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황후 시시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헝가리인들은 열렬히 그녀를 환영하게 되죠. 시어머니 조피는 사실 헝가리를 무척 싫어했는데요.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지만 이 황제 프란츠가 즉위한 이후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한 적이 있었고 곧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오스트리아 궁정에서는 이런 헝가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시는 헝가리에 호감이 있었고 또 시어머니 조피가 헝가리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반발 때문에 헝가리를 더욱더 좋아하게 돼서 헝가리어를 따로 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헝가리 정치가들은 전략적으로 시시와 친분을 쌓았고 그 중에는 헝가리의 민족 지도자 줄러 언드라시 백작도 있었죠. 결국 그녀는 헝가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다. 자,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헝가리 여행은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두 딸이 모두 설사를 동반한 병에 걸렸고 둘째 딸 기젤라는 회복을 했지만 첫째 딸 조피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이 여행은 시어머니 조피의 강력한 만류를 거절하고 강행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게 되자 시시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두렵고 슬펐던 시시는 둘째 딸 기젤라마저 외면하고 방치하게 돼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부적합한 엄마로 낙인 찍혀 둘째 딸을 다시 시어머니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해 12월 시시는 세 번째 임신을 했고 1858년 8월 21일 황태자 루돌프를 출산하게 됩니다. 황태자가 탄생했을 때는 101개의 축보가 울리며 온 나라가 축하를 해 주었는데 엘리자베트는 격심한 상고 끝에 황태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 산후의 열병에 걸려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를 낳았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어차피 아들은 조피가 또 뺏어서 맡아 키울 것이고 또 더 이상 시어머니하고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죠. 자, 이때부터 시시는 자신의 몸무게와 외모 꾸미기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미모만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남은 무기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시시는 172cm의 키에 몸무게 50kg 미만을 항상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첫째 딸 조피가 죽고 난 후에는 사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꼭 함께 참석을 해야 할 때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무게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오렌지 6개만 먹는 날이 많았다고 하고요. 고기를 또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단백질 섭취를 꼭 하긴 해야 되니까 비프스테이크 즙을 이렇게 스프에 짜 넣어서 그냥 먹는 정도로 했다고 하고요. 대부분 우유와 달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좀 과하게 미모 꾸미기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귀하다는 우유로 이제 목욕을 했고 어떻게 보면 궁중에 있는 황후가 최초로 휘트니스 센터도 지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황후가 휘트니스 센터를 지어서 체조하고 곤봉 돌리고 막 이러니까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허리를 위해서 항상 코르셋의 끈을 꽉 졸라매서 몸매를 교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들 루돌프를 낳고 난 이후에 허리 둘레가 16인치까지 줄여서 개미허리 미인이 되었던 것인데 이런 모습을 또 시어머니 조피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못마땅했죠.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는데 몸매 관리에 집착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좋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시시는 길고 검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긴 머리카락 때문에 시시는 두통을 앓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 올리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 관리에도 매일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대요. 2주에 한 번씩은 계란과 꼬냑을 섞은 에센스로 머리를 감고 또 시시의 머리를 따로 관리해주는 헤어드레스가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헤어드레서는 앞치마 안에 접착 테이프를 넣고 다니다가 시시의 머리를 빗질해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삐져나오는 머리카락을 감춰줬다고 하네요. 시시가 드레스덴에서 열리는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그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하객이
황후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넋을 쏙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만큼 사람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 라는 기록을 했을 정도니 시시의 아름다움이 짐작이 되죠. 그리고 이 합스부르크 황궁에 온 미국 대사가 또 본국에 있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는데, 황후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날씬하고 잘 빠진 몸매에 풍성한 연갈색 머리카락, 그리스풍의 낮은 이마와 부드러운 눈매, 진홍빛 입술, 상큼한 미소, 음악처럼 울리는 낮은 목소리, 수줍은 듯 사람을 따사롭게 감싸는 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데, 시시의 매력에 푹 빠졌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주변에 이런 감탄이 시시가 외모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원래도 승마를 좋아했는데 이 궁정생활에 답답함을 느꼈던 시시는 종종 답답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승마를 했다고 해요. 지나친 단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승마를 하니 이것이 건강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과로 증세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이런 아내에게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마음을 다잡구려 하며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시시의 건강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잦은 기침 발작을 하는 걸로 봐서 폐결핵이 오신 것 같아서 폐결핵이 우려되니 요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고 1860년 시시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로 떠나게 되는데요. 몇 개월간의 긴 요양 끝에 병이 좀 호전이 돼서 다시 오스트리아의 궁으로 돌아왔을 때 답답한 궁정 생활에 또 갑갑함을 느꼈고 돌아오자마자 4일 만에 다시 기침과 열병을 앓습니다. 궁정으로 돌아온 시시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만 자게 되죠. 시시는 다시 폐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을 했고 시시는 이번에는 그리스에 있는 코프루 섬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궁정을 떠나자 병이 좀 호전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죠. 궁정을 떠나서 이 황후의 임무를 벗어나면 궁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씩 이제 호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빈혈과 수종을 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발이 퉁퉁 붓기도 하고 빈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결국 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정인 독일로 가서 온천욕을 하면서 몸을 추스리게 되죠. 프란츠는 아내가 이렇게 자신을 떠나 있음에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사랑이 담긴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시시가 궁정을 떠나서 계속 요양을 하면서 떠도는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반항 또는 건강 악화 이런 문제 때문만일까요? 사실 일설에 따르면 프란츠가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인인 찰스 홀트가 프란츠의 사생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외로우니 궁정생활에 남편까지 경멸하게 돼서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프란츠 역시 시시를 말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시가 궁정을 떠날 때 황후가 황제에게서 성병을 옮아서 치료하기 위해 떠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는 이 소문을 모티브로 각색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어머니 조피가 시시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 황제에게 사창가에서 데려온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 여자가 성병에 걸려 있었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황제 역시 성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열심히 운동을 하던 엘리자벳이 쓰러지는데 남편 때문에 자신도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시시는 병을 핑계로 계속해서 빈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고 이렇게 친정인 독일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2년 후인 1862년 8월에 결국 남편의 생일을 맞아 빈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두통에 시달리고 구토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시가 궁으로 다시 빈에 있는 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루돌프가 4살이었다고 하는데요. 황제 프란츠는 시시에게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또 시시의 주치의는 지금 황후는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더 요양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황후 시시의 뜻이었겠죠. 이 문제로 줄기차게 줄다리기를 하던 두 사람
시시는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와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양보하게 됩니다. 당시 프란츠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북동 이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정치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다 헝가리까지 독립을 요구해 오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시가 이 타협을 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프란츠는 오스트리아 황제인 자신이 헝가리 왕을 겸하는 조건으로 헝가리의 자치를 허락했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두 나라를 이중제국으로 대체하는 타협안에 서로 동의를 하면서 두 개의 주권국 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시가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시시는 왜 이렇게까지 헝가리의 독립에 신경을 쓴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시시의 절친,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헝가리의 민족 지도자 줄러 언드라시와 시시의 사이를 의심하는 루머가 아주 많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시시는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헝가리인들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는 헝가리인들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다 보니 헝가리에 대한 애착으로 발동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헝가리의 독립이 확정된 후 1868년 시시는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막내딸 마리 발레리입니다. 헝가리아의 정치적 문제의 타협점으로 태어난 마리 발레리는 헝가리의 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자, 여기까지 1부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시시, 이 엘리자베트 황후와 그녀의 아들 루돌프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